자, 11강 빈칸 추론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일단 빈칸 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글의 소재, 그리고 글의 주제. 소재가 이제 반복되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빈칸이 지금처럼 문장의 중간에 위치할 때는 뒷부분에서 그 빈칸 뒤의 문장에서 이 글에 대한 서포팅하는 내용들, 이 글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서들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 빈칸의 내용들이 대부분 글의 주제를 담은 내용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건 글의 주제의 흐름에서 이 빈칸이 동의하는 내용인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 찬성과 반대의 내용, 그 개념을 익힙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정답의 단서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one way 끊어놓고 한 가지 방법인데 articles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제 어법상은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동사의 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자. 그래서 자, 지금 작가가 engaging이라는 거 아주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entertaining, 재미있는. 그래서 아티클이 기사긴 하지만 쉽게 글로. 그래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글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은 by learning, 배우는 것이에요. 뭐를? identify는 파악하고 찾고, write는 쓰고, place는 배치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일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화예요. 즉, 글만 있으면 그 내용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글을 좀 더 생동감 있고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일화나 예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 자, this tightly written mini stories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anecdote가 되죠. 일화라는 거지. 이 일화라는 게 delicious little bite라는 건 맛있는 한입거리다. 어떤 one editor가 describes, 묘사하고 설명하는 as the chocolate chip이라고. 초콜릿 칩이라는 건 과자의 제일 맛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맛있는 또는 맛깔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 주제를 따르는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자, 그것들은, 이 일화들은 as much, atom이에요. atom이라는 건 뭔가 비애톰이라는 건 집에 있는 건 편한 거죠. 그래서 아주 편하다,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연설에서도 썰머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코미디의 독백,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책에서도 뭐만큼이나 they are in feature story. feature story는 특집 기사예요. 그래서 신문에 있는 특집 기사들, 좀 더 특집 기사라는 건 그만큼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것들만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그래서 그것들은 work well as lead는 글의 초반부, 도입부죠. ending은 글의 끝나는 부분들 또는 illustration, 삽화. 근데 이게 scattered through a manuscript,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 말은 원고 전체, 처음이든 끝이든 또는 삽화나 예시 같은 설명이든 거기에 다 잘 효과가 있다, 먹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 일화들은 빈칸이 나왔습니다. 이 빈칸의 내용에 대한 정답의 단서는 뒷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인데 주된 medical breakthrough가 나오죠. 이 breakthrough가 획기적인 발견,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대발견에 대한 기사가 모든 종류의 의학적인 발견이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사가 become memorable,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이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건 언젠가 하면 작가가 insert, 삽입하는 거죠. 무엇을? 일화를. 환자에 대한, 그 환자의 생명이 saved, 구원된. 뭐 때문에? because the medical breakthrough. 그래서 이 의학적인 발전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구해진 그런 일화가 insert, 삽입이 될 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want to read, 읽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그래서 독자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 놀라운 통계 자료들, 여기서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라는 건 여기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하고 compelling이라는 게 여기서는 아주 매력적인, 재밌는 의미로,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들,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요한 요점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they'll remember, 기억하는데 그 colorful, 아주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그 일화들은 기록해요. 그래서 일화라는 게 rather than은 뭐보다는, 그래서 그 중요성, 그 발견의 핵심적인 요지의 중요성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적인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일화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그 일화들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빈칸에서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글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여기서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고 메모러블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뒤에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되는 게 이제 1번이 되겠죠. 이 dry, 여기서 dry라는 건조한 이 정보, 자료들을 humanize다, 인간화하다, 즉 사람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2번에서는 정교화하다입니다. 지식을 정교화하다. 그리고 3번에서는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내다. 4번에서는 다양성의 세계를 창조하다. 뭐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5번에서는 글의 논조, 톤이 이제 논조나 글의 그 분위기가 되겠죠. 그것들을 설립하고 만들어내다. 자, 그리고 4번 문장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4번에서도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을 잠깐 보면 What has in fact 사실상 occurred, 발생하는 것은 엄청난 증가다라는 거죠. 무엇의 증가일까? 이때도 뒤에 문장에서 이 빈칸에 대한 단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앞에 부분들을 읽어야 하는 건 글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 흐름상 이 빈칸이 글의 전체 주제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되는 내용인지 그것들을 파악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지 단어나 내용의 하나하나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석하거나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첫머리에 given이라는 녀석,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고 문장이 따라 나오기도 한다. 잘 기억해두고, 자, 인지된 변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라는 거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특히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것이요. 그게 shift가 나오니까 from A to B라는 구문이 나. 어디서? industrial, 산업화 사회에서. 그럼 여기서 산업화 사회라는 거하고 뒤에 post가 나오죠. 그러면 탈산업화, 이걸 그냥 쉽게 포스트 산업화, 산업화 이후 시대의 변화예요. 그것들을 고려할 때 계속된 디펜던스는 의존이죠. 정보 경제 회사다. 즉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그게 뭐가 됩니까? 포스트 산업화의 핵심인 거죠. 이 핵심은 정보가, 정보 경제 회사들이 바로 포스트 산업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디펜던스를 해요. 어디에? on 이하에. 그래서 물질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구조나 또는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머티리얼하고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물질적이다. 이건 뭘 나타낸다? 산업화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보 경제 사회라는 회사들이라는 포스트 산업화, 산업화 이후 시대의 어떤 회사들이 여전히 뭐에 의존하더라? 물질적인, 즉 산업화 시대의 유물들에 의존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이 not surprising, 놀랍다라는 거죠. If not, 자, paradoxical이라는 게 아주 역설적이진 않지만 되게 놀라운 사실이다. 탈산업화 시대에서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정보, 물질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자, despite repeated, 반복된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일까? 동격의 구조로 대신 나와 있죠. 자, defining 원래 정의를 내리는, 그만큼 아주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사회는 뭐가 된다? 포스트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displacement는 배치나 이제 대체입니다. replace라는 단어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뭘 대체해요? 물질을 뭘로? 정보로. 그렇죠? 여기서 정보라는 게 포스트 산업화 시대고, 앞에 나오는 물질이라는 게 바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대체된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잡지 편집자인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또는 심지어 좀 더 정확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말들로 MIT 교수인 이 사람이 설명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inevitable 필수적인, 필수불가결한 이동인데, atoms는 원자가 뭐예요? 물질적인 부분, 산업화의 특징이죠. 그리고 bit는 뭡니까? 정보, 컴퓨터니까. 그래서 이게 정보와 포스트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단 말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럼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탈산업화 시대가 되었는데 산업화 시대의 물질적인 부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빈칸에 나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가 증가했을까? 당연히
물질적인 부분이 증가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죠. 이게 글의 주제의 흐름에 부합되는 의미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정보기술이라는 거, 정보기술이라는 건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 allow 해줘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들. 그래서 시각화하고 탐험하고 exploit, 활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기서 환경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물질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travel, 여행을 더 많이 하죠. 더 폭넓게. 더 많이 소비를 해요. 또 글로벌리, 더 세계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오염을 시킨다. 이게 뭐가 된다? 산업화 시대의 행태들이었죠. 그것들이 더 많이 증가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이 물질, moving around the planet, 세계를 이동해서 다니는 이 물질의 양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던 뭐 여행이라든지 산업화 시대의 특징적인 그것들이 dramatically 증가해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 그래서 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왜? massive increase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increased dramatically로 변형이 되는 형태. 그래서 arguably 틀림없이 as a direct 직접적인 결과죠. 뭐 digital revolution, 이게 탈산업화 시대.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 직접적인 결과로서 물질의 산업화 시대에 더 많은 이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증가는 is not only enabled, 정보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 정보기술에서 가능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요구되어졌다. 필연적으로. 자, 그래서 빈칸에는 당연히 이 산업화 시대의 물질적인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라는 빈칸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our physical, 그렇죠? environment, 물리적인 환경이다. 즉 산업화 시대에 이런 물리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증가했다. 무엇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그 spatial perception이라는 게 공간 지각입니다. 공간 지각에 대한 우리의 의존, 공간 지각이나 이런 내용은 안 나왔고, 2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까지는 좋은데 monopolization이라는 게 독점이에요. 어떤 회사든지 누군가가 디지털 기술들을 독점했다. 그런 내용도 안 나왔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개인정보의 양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죠. 그리고 comparative environment는 경쟁적인 환경입니다. 이제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경쟁적인 환경. 특별히 언급된 내용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3, 4가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